자, 오늘은 양력으로 2046년 1월 3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5년 12월 2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축년 기축월 기축일이 되겠고 일지는 기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주 명식 제일 중요한 것 일간,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축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 제일 중요하다라고 누차 강조의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뭐 무토와 더불어 중앙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토는 양토로서 굉장히 고항토라고 표현을 했고요. 기토는 전원토라고 해서 작은 텃밭과 같습니다. 무토인 양토 왕하게 되면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왕하다 하더라도 목으로서 이렇게 소토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기토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화초가 심어져 있는 뭐 화분이라든가 텃밭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텃밭에다 오이, 가지 이렇게 심어놨잖아요. 그게 좀 심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토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따뜻한 화와 적당량의 물이 있어서 기토가 마르지 않도록 하고 따뜻해야지만 그 기토에 심어져 있는 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그렇다고 하면 간목은 전혀 필요 없느냐? 아니죠. 간목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묘월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별도로 간목이 필요하고요. 토가 왕한데 무토가 투출되는 경우에도 간목으로서 무토를 통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간목, 개수, 병화를 사시사철 어떻게 잘 쓰느냐고, 기토도 토이니까 물론 간목,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쓰는데 간목보다는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쓰고 상황에 따라서 간목을 취용할 때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기토가 태어난 월령 축월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계절로는 동절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을 뜻하는 것이고, 겨울이라고 하는 뜻은 겁나게 억수로 추워 한기가 극심한 시절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추운가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그냥 우리나라 이렇게 겨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시베리아 난급 북극 같은 데 있죠. 진짜 영하 40도 50도 그냥 이렇게 물을 뿌리면 바로 얼어버리는 그런 동네 있어요. 소변을 보면 소변이 나오다 바로 얼어버리는 그런 동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해월, 자월, 축월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무조건 뭐가 필요합니까? 어느 일간에 상관없이 해자 축월에는 반드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해동 생기가 있게. 너무 춥잖아요. 사람이고 동물이고 식물이고 밖에 나가서 뭐 하기가 힘들죠. 너무 추운데 따뜻한 아랫목에 있는, 근데 그 따뜻한 아랫목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가 한 점도 없다? 다 얼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해자 축월에는 일간에 상관없이 반드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지만 생기가 살아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축월 같은 경우에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 토왕절, 물론 수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해월, 자월은 해자월은 수왕절, 그 다음에 축월은 토왕절. 물론 해자축의 끝자락이 있기 때문에 수기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저 축토를 동토라고 이렇게 많이 보기도 하는데, 일단 축 자체는 토가 왕하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지로 해자축을 모두 갖출 수 있죠. 해자축 방합을 갖추면 이거 수가 많아지는 거고, 사유축 삼합을 갖추게 되면 이거는 뭐가 많아? 금이 왕해지는 거고, 진술축미를 많이 갖추게 되면 이거는 토가 왕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떤 분이 축토는 해자축 이쪽에 있어서 이건 토로 보면 안 되고 수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아니고요. 만약에 진짜 축월인데 사유축 금구로 하면 이걸 수로 볼 거예요, 금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축토는 토인데 사주가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심하니 그러한 변화를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격은 이제 뭐 비견격은 아니고 월령을 얻어서 일간이 왕하니 나는 개별적으로, 이거는 공식적인 격은 아닙니다만은 기토가 축월에 태어나서 왕하니 걸록격과 준해서 신왕사주로 본다. 어저께 무토도 마찬가지로 축월에 태어나서 격은 겁재격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냥 같이 걸록격, 그래서 신앙하다. 그래서 무토가 축으로 태어나게 되면 간목으로 소토하고 병화로서 조우하고, 그다음에 개수로서 무토를 윤택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제 사주 배화법이 나오는 것이고, 기토와 축월에 태어나서 이제 왕하죠. 근데 축월은 추우니까 반드시 화를 먼저 취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화가 충분히 있은 연후에 개수를 취용해서 기토를 윤택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격을 논할 때는 월지 지장간에 있는 것들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개수신금 기토라고 하는 것인데,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그냥 신앙사주라고 보는 것이고, 개수가 만약에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음토가 음수를 받죠. 이렇게 되게 되면 편제격이 될 수 있겠고, 만약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은 토생금해서 음대음의 관계죠. 이거는 식신격이 될 수도 있겠다. 이거는 이제 무엇이 투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토왕절 연지축토를 얻었죠. 토가 더 왕해지고 있습니다. 더 문제, 일지에서 또 축토를 받습니다. 토가 더 왕해졌고요. 그 다음에 더 문제, 기토가 월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축 뭐 뭔가 좀 독특해서 좋은 사주처럼 보일 것 같지만, 제가 이 임상을 해본 바로는 독특한 사주치고 좋은 사주 없더라. 저거 거의 신왕무의 같은 그런 사주가 되는 거예요. 신왕무의는 뭐냐면 진법,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진법 무민이 된다. 법을 지키지 않는 마적당 같이 되는 거예요. 일간이 왕하니까 고집은 있고 욕심은 있지만은 저 왕한 일간을 토를 통제를 못하면 욕심은 있는데 재물은 갖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고 남의 거를 취하는 걸 어떤 사람 도덕, 강도, 그렇죠? 큰일 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을목이 칠살 을목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칠살이라고 나쁘게 볼 것은 아닙니다. 일간이 왕하면 정관이든 칠살이든 얻어가지고 왕한토를 소토를 억제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 이거 뭐 을목이 뿌리가 없잖아요. 전혀 없죠. 이거는 뭐가 됩니까? 저거는 토다 목절이 될 수 있겠고, 관살이 힘이 없으면 왕한 일간이 이 관살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관살을 갖다 무시하죠. 법을 어기고, 그 다음에 공동체의 약속을 어기고, 친구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제멋대로 살 수 있는 사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없습니까? 인성이 없습니다. 화가 없어서 조우가 되지 않은, 이 전체가 다 얼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선생님, 일간이 이렇게 왕한데 화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제가 누차에서 강조를 말씀드렸죠. 사주는 중화된 사주가 좋다. 무엇이 중화되느냐? 왕세와 한열이 중화되어야 된다. 왕세는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거고, 일간이 당연히 왕합니다. 하지만 일간이 왕하다고 해서 조우를 안 한다? 땅이 얼게 놔둔다? 내 땅에 만평인데, 근데 겨울에 놔둬? 안 되죠. 겨울에 그 땅에다 하우스를 쳐가지고 딸기도 재배하고 재배하면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니까 일간이 왕하다고 해서 이거 왕세와 이 한열은 여러분들 구분을 져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 이제 생시에서는 이제 화를 보면 좋을 것인데, 일간이 너무 왕하니 이걸 이제 어떻게 중화시키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이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생시 선택하기가 조금 많이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주까지만 주어졌을 때 축월의 기토, 월령을 특해서 왕하죠. 일지축토, 연지축토, 기토 투출. 자,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을목은 뿌리가 없어서 토다 목절, 신왕무의와 같은 3주를 구성하고요. 진짜 뭐 다시 토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진법 무민이 될 수 있는데, 뭐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이걸 그냥 전환격으로서 가색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을목이 있으면 가색격이 되지 않아요. 된다 하더라도 파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중격, 가격의 전환격, 가색격이 격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게 가색격이 되려면 토로만 이루어지는 거니까 수와 뭐가 있으면 안 된다. 수와 목이 있으면 가색격이 되지 않는다. 만약에 억지로 된다 하더라도 뭐가 된다? 이거는
파격이 된다. 좋은 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사주는 그 별격이라고 하죠. 뭐 전환격, 종격, 그다음에 합합격, 기타 제격 등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냥 다 일반 내격으로 보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공부하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다 맞습니다. 거의 굳이 뭐 특별격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갑자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가 없다라고 하는 큰 문제점이 있고요. 자축 이렇게 합이 되겠죠. 자축 합 이거 이제 토로 볼 수가 합토로 보긴 하는데 일단 수가 들어와서 토로 흡수되는 거니까 동절에 수가 가중되는 거죠. 이거 한기 가 가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춥다는 얘기입니다. 땅이 얼었고요. 간목, 을목이 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토다 목조. 이거는 뭐 관살혼잡 아닙니다. 관자혼잡으로 볼 수 없어요. 관살혼잡이 되려면 관살도 일단 특징이 일간이 뿌리가 있어서 튼튼해야 되고요. 관성이라는 정관과 편관이 지지로 뿌리가 다 있어야 되는데 이건 지지로 간목을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관사론잡이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자수 있잖아요. 아니 자수에 간목을목이 뿌리가 됩니까? 안 되지요. 목은 지지로 뿌리 들 수 있는 게 인묘목과 해수와 진토와 미토만 가능하고요. 자수는 그냥 수생목해서 목을 생할지 목이 여기 통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꼭 알아두시고요. 을축시 진짜 보기 힘든 이거 지원 일기격이라고 하죠. 지원 일기격 아주 특수한 격 다 축토 축축축축축 이게 습토인 축토가 많으면 을축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습한데 화가 없죠. 음습합니다. 사람 성향이 음습하죠. 칠살 두 개가 있는데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종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수기도 축중에 있는 개수만 있다고 충분을 하더라도 토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지 거기다 콩도 심고 못도 심고 해서 이렇게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데 이게 동토에다가 잡초만 이렇게 잡초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얼어서 말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좋은 국세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자, 병인시가 되게 되면 일단은 인의 뿌리를 둔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뭘 할 수 있습니까? 해동은 할 수 있다. 완벽하게 해동되는 정도는 아니고요. 완벽하게 해동이 되려면 간지로 화가 3점 정도 예를 들면 뭐 사화가 하나 좀 더 있다던가 하면 인목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이제 간지로 3점 정도 봐요. 어차피 병화가 인의 뿌리를 둘 수 있으니. 근데 이것은 이제 뿌리를 뒀는데 축중 개수 3개 가지고 수기가 좀 많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여명으로 가게 되면은 수기가 좀 부족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축중 개수 3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이렇게 화운보다는 금수운 쪽으로 가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득이 여명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운에서 경금, 신금 들어오고 임수, 개수 들어오다 보니 뭐 가보대운, 을미대운 이제 을미대운 때는 충미충이 되니까 이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가보, 을미가 수기가 좀 부족하다고 하면 그냥 그럭저럭 이전 생신은 버텨볼 여력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병신정이 또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병인시는 저는 남자가 좀 더 좋다라고 생각되지만 여명도 병인시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남녀 공이 한번 선택해 볼 만하고요. 근데 정묘시를 선택할 바에는 병인시를 선택하는 게 낫죠. 왜냐하면 조후가 급선무잖아요. 근데 정화는 뿌리가 없습니다. 이게 조가 잘 되지 않죠. 단지 묘의 을목이 칠살을목이 이렇게 토를 억제시켜 주는데 간목과 달리 을목은 잡초입니다. 잡초 큰 의미가 없겠고요. 무진시 토가 왕한테 다시 또 토가 많아졌죠. 을목 하나 가지고 이 왕토를 통제할 수 없겠고 토로 가세격이 되지도 못하죠. 그냥 신왕한데 의지할 곳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차라리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금운이 와서 왕토의 기운을 설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목운이 와서 토의 기운을 이렇게 억제할 때는 그럭저럭
나름대로 뭐 용도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일단 사주 틀 자체가 너무 신앙한데 의지처가 없다라고 하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해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신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화를 얻었습니다. 여명은 수기가 부족한 단점, 토가 너무 많죠. 이거 남자는 비겁중중이라고 하고요. 여자는 자매강강이라고 표현해서 같은 무리가 너무 많죠. 여명 같은 경우에는 이거 관살 하나니까 뭐 독살 이거를 독살 격이라고도 하는데 독살 그 마시고 죽는 게 아니고 홀로독 관살 칠살 하나 있어서 이것도 귀함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관살이 뿌리가 없죠. 나와 같은 무리가 겁나게 많은데 뭐다 뿌리 없는 난군 하나를 놓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삼각관계, 사각관계, 오각관계, 육각관계 뭐 이상한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좋을 수가 없겠다. 특히 뭐 그래도 뭐 이제 남자로 태어나면 그래도 금수운 때 뭐라도 좀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오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경금이 을목제하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제살태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하나라도 어떻게 좀 잘 살려가지고 써야 되는데 냅dum 경금이 와서 탁 이렇게 제거하면 얘를 좀 살려서 이거는 을목칠사 약하니까 자 약살해서 제가 살을 써야 되는데 이거 재버리면 뭐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제살태가 살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해서 사주가 균형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이 제살태가가 되는 거고 신미시 같은 경우도 충미충 되는 것도 좋지 않지만 이것도 제살태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시, 계유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가 없는데 이제 금수 수가 이제 임수 개수가 들어오죠. 이거는 무조건 뭐 남자는 안 되겠죠. 이거는 목화 운으로 가야지 발전을. 여명 같은 경우는 임신 계유시를 선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인시도 선택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갑술시는 토가 너무 많고요. 을해시 같은 경우에는 해수를 얻기는 했지만 해수를 얻어서 을목 두 개가 해에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칠살 두 개를 갖고 있는 것은 기토 입장에서는 잡초만 무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명은 병인, 임신, 계유 이렇게 선택해 볼 수가 있겠고 남자의 경우에는 병인시를 선택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땐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되고 여명은 이제 임신, 계유시까지 선택해 볼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여명은 목화운으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뭐 수가 어느 정도 있어도 그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